할게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정의인데 일단은 굉장히 요긴한 것 같았어요. MCMC 쪽 어플리케이션에서 특히 이게 그래프 라플라시안은 이제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테크닉에서 어떤 해시한 파트에 이제 붙여줄 수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FFT 테크닉 관련해 가지고 계산에서 굉장히 좀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있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래서 오늘 그냥 목적은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정의를 좀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어요. 쭉 순차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 설명을 보고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이거를 정의라고 이제 주는데 이 맨 마지막 두 줄을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라플라시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가 봐서 라플라시안이야 라는 거가 제가 불편했던 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 설명들을 보는데 여전히 개인적으로 많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거를 짚고 넘어가기보다 하나하나 좀 분쇄를 하고 가자라는 게 오늘의 취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정의를 좀 보고 다음 시간에 요거에 MCMC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되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 천천히 할게요. 자, 그래서 한 장 한 장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혹시 스크린 늘리거나 줄이거나 혹시 습관적으로 그러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냥 사이즈는 이렇게 그냥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래서 가장 친숙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저희가 아는 거는 이제 소위 유클리디안 라플라시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변수가 이제 x1부터 xn을 취하는 어떤 이제 펑션이 있다. 그리고 2번 이상 미분 가능한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삼각형 오브 f라고 하는 거는 잘 다 아시다시피 2번 미분한 것들을 쭉 더해주는 기호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요거를 재해석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재해석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하죠. 몽고하니 그냥 어떤 각각의 편미분들을 각 변수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n개로 쭉 나열을 하는 걸 저희가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얘기하고 f의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얘기하고 정확한 호칭은 유클리디안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튼 이제 저희가 이걸 알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벡터 필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가 이제 캐피탈 X라고 쓴 거는 어떤 포인트를 받아주는 것마다 그 포인트에서 이제 컴포넌트가 총 이제 n개가 결정이 되는 그런 어떤 n-valued 펑션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거의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것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성분으로 편미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 녀석을 쭉 썸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산 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이거를 어떤 소스 디텍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센스냐면 각 축마다 그 축의 어떤 방향들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쭉 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하나 어떤 이제 폭발 같은 게 일어날 때 그것들을 검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뭐를 저희가 이걸로부터 관찰할 수가 있냐면 이 두 가지 다이버전스랑 그레디언트로부터 사실은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먼저 펑션에다가 그레디언트 벡터를 만들어줍니다. 먼저. 그래서 얘는 이제 벡터 필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벡터 필드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취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녀석들을 각각 다시 그 방향으로 미분을 해가지고 편미분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그게 정확하게 라플라시안이 된다는 거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같이 이제 같은 페이지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2번 미분한 걸 쭉 더한 기호의 진짜 뜻은 그레디언트 에펙트를 이제 다이버전스로 합성한 거랑 사실 정확하게 같은 뜻이더라. 그리고 책마다 여기다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컨텍스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이슈일 수 있지만 저희는 오늘은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리마크로 이제 적어놓은 것들이 이제 좀 스트럭처를 좀 보고자 해요. 지금 이제 정의한 그레디언트랑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역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받아주는 거는 함수예요. 그렇죠? 물론 한 번만 미분 가능하면 되지만 보통 이제 스무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좋은 거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거 그냥 생각하자. 그냥 그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함수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보내주냐면 스무스 벡터 필드. 그래서 이제 벡터 필드로 보내주는 거가 그레디언트라고 우리말로 이제 구배 연산자라고 하죠. 꼭대기를 찾아주는 사실 연산자죠.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그레디언트 벡터랑 다르게 뭐를 도메인으로 취하냐면 벡터 필드를 도메인으로 취해요. 그래서 벡터 필드를 받아다가 뭐를 뱉어주냐면 스무스 펑션을 뱉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정의되어 있는 건 다시 주어져 있는 도메인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레디언트랑 다이버전스의 차이는 도메인이랑 코도메인의 포지션이에요. 그 두 개가 정확하게 서로가 대칭적으로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라플라시안의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자고 했냐면 그레디언트에다가 다이버전스를 합성한 걸로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스무스 펑션으로 갔다가 스무스 펑션에 출발해서 스무스 벡터 필드를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이제 스무스 펑션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무스 펑션은 스무스 펑션으로 가는 어떤 오퍼레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라는 단어는 리니얼리티를 사실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도 유지가 되고 스칼라베에 대해서도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라플라시안의 어떤 생김새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맨 마지막에 왜 저 형태가 되느냐라는 걸 저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이 형태를 다시 한번 보죠. 이게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것과 전혀 매치가 되지가 않는 게 이제 사실 가장 큰 문제.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왜 이거냐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괜찮으신가요? 저는 이거 불편하거든요. 이거 보면 이게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면 뭐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느낌밖에 사실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첫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포멀리즘이 필요해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중에 제가 계산에서 어떤 거에서 효용성을 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지금 그래프 라플라시안은 왜 저렇게 생기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블로그로서도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리마니안 라플라시안의 경우를 생각을 할 건데 지금까지 봤던 건 유클리디안의 케이스고 그러니까 이제 Rn을 생각했던 경우고 이번에는 Rn일 필요가 없는 공간을 생각할 건데 보통 이거를 리마니안 라플라시안이라고 호칭하지 않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라플라스 벨트라미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벨트라미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그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단어를 쓰면 리마니안 매니폴드 위에서의 라플라시안을 보통 라플라스 벨트라미 오퍼레이터라고 통칭을 해요. 그래서 그 시작은 당연히 리마니안 매니폴드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매니폴드는 로컬하게는 다 RNA의 어떤 볼이랑 똑같아요. 로컬하게는. 근데 글로벌하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어떤 토러스예요. 그래서 토러스는 글로벌하게는 전혀 RNA랑 다르죠. 그리고 로컬하게 각 포인트마다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저희가 G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가우스를 따가지고 이제 그 G라고 쓰는 거죠. 가우스를 길어서. 자, 그래서 저희가 라플라시안을 정의하고 싶으니까 위에서랑 같은 짓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죠. 하나는 그레디언트고 하나는 다이버전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라플라시안을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무스 펑션을 뽑아야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도메인이 지금 이제 M이 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이걸로부터 저희가 그 우리말로는 이제 미분 형식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 형식은 그 로컬하게는 어차피 제가 다 미분을 해가지고 정의하는 거니까 로컬 컨셉으로는 각 편미분들을 해주고요. 이 F를 기준으로 편미분들을 해주고 그 편미분에다가 그 일종의 그 포멀한 그냥 노테이션으로서 dxi를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dxi가 지칭하는 건 뭐냐면 탄젠트 벡터를 받아다가 이게 지금 제2번째 방향으로의 그 유닛 벡터를 지칭하는 유닛 벡터라긴 좀 뭐하고 벡터를 제2번째 방향으로 벡터를 지칭하는 노테이션으로 그래서 dxi에다가 지금 얘를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저희가 잘 아는 크로니컬 델타 ij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이제 이 dxi라고 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썸으로 이렇게 적히는 거를 저희가 디퍼런셜 폼이라고 부를 거고 이 형식들을 모은 것들을 그 역의 원소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 티스타임이라고 하는 걸 보통 수학에서는 코탄젠트 번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실 심플렉틱 매니폴드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그리고 실제로 코탄젠트 번들은 그냥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그냥 듀얼 스페이스로서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스페이스의 듀얼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각 원소는 그 듀얼 엘리먼트로서 그 역의 원소가 이제 그 탄젠트 벡터 내지 벡터 필드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의 듀얼이니까 TM에서 M으로 가는 R로 가는 리니어 함수들이고 리니어 펑셔널이라고 보통 호칭을 하죠. 그래서 그걸로부터 저희가 리즈 레프레젠테이션 정리를 써주면 선형대 수학으로부터 그러면 그걸로부터 뭐를 만들어줄 수가 있냐면 이 DF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벡터 필드를 취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벡터 필드 슬롯을 이제 받아주는 녀석인데 걔를 저희가 리마니안 매트릭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내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이니까 이 세컨드 컴포넌트 자리를 얘를 채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빈 슬롯이 되고 이 관계를 만족하는 이 녀석. 그래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이 녀석은 리즈 레프레젠테이션 정리에서 언제나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게 보장이 돼요. 그래서 그 녀석을 저희가 리마니안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부르자라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룬 적이 한 번 이제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하는 것으로 리마니안 그레디언트 벡터는 그 리마니안 매트릭에 의존돼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을 바꿔주게 되면 그레디언트 벡터는 기본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어떤 저희가 이거 유도도 사실 이제 세미나에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다시 유도하진 않겠고 그래서 리마니안 그레디언트 벡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게 각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각 I축 성분들에 대해서 그게 뭘로 결정이 되냐면 얘네들을 쭉 써만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여기서 이게 어퍼 인덱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테이션이고 하니 만약에 저희가 GIJ라고 쓰면 여기다 G에다가 DDXI랑 그러니까 I 번째 벡터 필드랑 J 번째 벡터 필드를 넣은 거를 이렇게
이제 아래쪽 첨자로 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각 ij가 이제 1부터 n까지 움직이니까 이제 n by n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너 프로덕트니까 이게 포지티브 데피니셔야 되기 때문에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돼요. 그래서 그 녀석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쓴 거를 이렇게 어퍼 스크립트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리마니안 매트릭의 역행열에 해당하는 거가 저 위쪽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거는 그냥 계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유클리드 아까 위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클리드 경우는 이 G ij가 무조건 델타 ij예요.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m이 Rn이었으면,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i랑 j가 똑같을 때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하게 저희가 위에서 봤던 그레디언트, 유클리디안 그레디언트랑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이제 형태이고, 당연하지만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에 의존하죠. 정확하게 리마니안 매트릭의 인버스 성분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건 형태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더라, 그냥 그렇다 하더라 정도가 필요하고, 나중에 혹시나 이제 어떤 미분기화 쪽으로 이제 시리어스하게 이제 공부를 하실 거라면 그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다 손으로 이제 유도해 보는 것들은 되게 좋은, 사실 꼭 필요한 이제 연습이 돼요. 근데 그냥 포뮬러 갖다 쓰실 거라면 그냥 이런 것보다 정도로 이제 충분합니다. 저기 혹시 M이 R의 N승일 때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G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좋은 질문이에요. 어떤 센스에서 좋은 질문이냐면, 매니폴드의 정의가 뭐냐라는 건데, 그 스무스 매니폴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오브젝트 M만 생각하는데, 리마니안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 페어를 이제 합쳐가지고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Rn을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보고 있다라는 거는 매트릭도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매트릭은 정확하게 다 프로덕트를 쓰고 있는 경우를 지칭해요. 다른 매트릭을 주면 그때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사실 하면은 그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매트릭을 주면 더 이상은 유클리드 스페이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할 때부터 M과 G를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 네, 둘 정해진 다 걸로. 고정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RN에다가 다른 매트릭을 주는 거는 실제로 그 무엇보다도 어디가 영향력을 행사하냐면 여기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퍼포먼스에 영향력을 당연히 행사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이 지금 그 리마니안 그레디언트 벡터의 형태로부터, 혹시 제 설명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하는 것도 지적해 주세요. 그 이 리마니안 그레디언트 벡터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냥 형태만 놓고 보시면 얘는 뭐를 받아줘요? 이 아래쪽에다가 G를 써준 이유는 그 리마니안 매트릭 G에 의존하니까.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이라는 단어랑 매트릭이라는 단어를 인터체인저블하게 쓸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리마니안 매트릭 G를 호칭합니다. 아마 제가 이거를 다르게 부를 일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의 선택지에 디펜드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G라는 걸 아래다가 적어 놓은 것이지만, 실제로 이 그레디언트는 여전히 뭐를 받아주는 거냐면 F를 받아요. 그래서 F를 받아서 뭐를 뱉어줍니까? 벡터를 뱉어줘요. 생긴 게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리마니안 그레디언트는 여전히 이제 어떤 함수냐면 스무스 펑션으로부터 스무스 벡터 필드로 가는 함수인 거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아까 위에서 저희가 봤던 거랑 같은 관찰이에요. 자, 사실 리마니안 다이버전스의 경우는 그 사실은 이걸 정의하는 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어떤 오히려 이제 이런저런 해석을 통해서 정의하는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포뮬러로부터 정의하자라고 오늘은 그냥 제안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석들이 저희 하는 목적에서는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저희가 적어도 그 다이버전스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뭐를 알고 있냐면, 유클리드 케이스에서는 뭐를 요구했어요? 스무스 벡터 필드를 받아가지고 펑션을 만들어주는 거가 다이버전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요구할 거예요. 그 이제 컨시스턴트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 벡터 필드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벡터 필드를 데리고 오는데, 그 정말로 미분기화를 공부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 제가 맨 처음 공부할 때 되게 불편했던 게 이 노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디가 봐서 내가 아는 RN에서의 그 벡터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수학적으로 뭐랑 1대1 대응 관계가 있는 거냐면, 그 정확하게 J번째 성분에만 그 1을 넣는 그 유닛 벡터랑 아이덴티파이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진짜로 벡터로서 이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를 잡아주는 것마다, 그래서 각 코에피션트들이 이제 BJ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게 좀 그 정의를 이제 보시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저희가 매트릭의 선택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트릭 G가 이제 지금 주어져 있을 때, 매트릭이 지금 주어져 있으면 이 녀석은 실제로는 GIJ들을 모아놓은 이 GIJ들을 모아놓은 n by n 매트릭스예요. 얘는 진짜로는. 그러면 저희가 리니어 알제브라로부터 뭐를 알고 있냐면, 그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를 바꿔주면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이제 형태가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오늘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냥 되게 러프하게만 얘기를 하고, 불편하시면 지적하시면 제가 자세히
당연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로부터 뭐를 알고 있냐면 만약에 V에서 W로 가는 맵이 있고 이 녀석의 이 T를 저희가 매트릭스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V랑 W에서 베이시스를 뭘로 잡느냐에 디펜드 해가지고 매트릭스 형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베이시스를 두 개를 V랑 W에서 어떤 거든지 간에 베이시스를 바꿔주면 대응되는 매트릭스가 바뀌지만 디터미넌트는 안 바뀝니다. 그리고 트레이스도 안 바뀌어요. 이게 저희가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매트릭 G를 이렇게 n바이n 매트릭으로 쓴 거는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어떤 베이시스 어떤 코디네이트 사실은 이제 디펜드하는 거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어떤 거를 잡아둔 중간에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웰 디파인이 돼요. 그 센스에서 그냥 디터미넌트 G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리니어 알제브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G가 파지티브 대표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겐 밸류들이 다 파지티브예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 다 곱해봤자 어차피 파지티브니까 이거는 잘 정의가 되죠.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는 일은 언제나 없고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도 잘 정의가 돼요. 그래서 그게 스퀘어 루트 오브 디터미넌트 G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만 달라져 있냐면 앞에다가 얘 붙이고요. 디터미넌트 오브 G의 스퀘어 루트 붙인 거를 이 편미분하는 거 안쪽에다가 같이 넣고 있는 거예요. make sense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은 다 m의 원소들을 받아주는 함수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분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컨스턴트 밸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만약에 얘가 그냥 어떤 1이었으면 여기가 그냥 1이면 그게 정확하게 아까 우리가 봤던 유클리드 다이버전스랑 정확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정확하게 bi 성분을 이게 I 번째 성분을 그냥 I 번째로 그냥 미분해가지고 썸하겠다. 이게 다이버전스 뜻이었는데 뭐만 실제로 바뀐 거냐면 그냥 그렇게 이제 더 이상 편미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곱해가지고 편미분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고 왜냐하면 그 프로덕트 룰이 실제로 적용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와중에 이제 다시 얘로 나눠주는 이펙트가 생겨서 만약 유클리디안 그러니까 다 프로덕트인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집어넣어주면 정확하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같아져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다이버전스 오브 G는 스무스 벡터 필드를 받아서 이제 스무스 펑션으로 가는 함수예요. 여전히. 그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저희가 같은 관점에서 라플라시안 혹은 이거를 라플라스 벨트라미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 그레디언트 벡터에다가 다이버전스를 합성한 것으로 정의를 하겠다. 이게 정의예요. 아까 그런 정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유클리드 케이스부터 설명한 이유는 왜 우리가 라플라시안의 정의를 이걸로 선택하느냐? 그게 저희가 유클리드에서 했던 거랑 같기 때문에.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은 컨텍스트에 맞춰서 붙이는데 일단은 저는 플러스라고 할게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리즈너블하게 설명할 방법이 있어요. 왜 플러스를 생각하느냐, 왜 마이너스 생각하느냐. 근데 신경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플러스를 놓겠고 그러면 이거를 아까 저희가 다이버전스의 경우도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고 아까 위에서 그레디언트도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그 두 개를 붙여가지고 적어보시면 정확하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익숙해지면 이제 그 미분기하는 사람들이 이거 거의 그냥 외워서가 아니라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 알게 되는 형태에 가까워요. 근데 그냥 필요하면 그냥 갖다 쓰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형태가 정확하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i랑 j가 1부터 n까지 썸이 이제 도는데 그 썸이 도는 과정에서 여기 매트릭의 인버스 성분이 붙어요.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아까 여기 인버스 성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거고요. 이 인버스 성분들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로 나눠주고 이거 곱해주는 거는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다이버전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구해요. 그래서 여기 내부에도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바깥쪽에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단순한 미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곱에 대해서 미분이 되는 거니까 이런 순차적으로 다 미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풀어 쓰는 게 그렇게 단순한 형태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역시 그 다 프로덕트인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생각해 주면 그때는 저희가 위에서 맨 처음에 봤던 그 라플라시안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건희님 아까 G의 아이겐 밸류들이 다 양수라고 하셨는데 그거가 약속이 되어 있나요? 좋은 지적인데 그 이 첫 줄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거는 스무스 매니폴드 M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가 이제 실제로 근처에서는 어떤 RNA 볼이랑 아이덴티파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각 포인트마다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G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라는 거는 파지티브 데피닛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이에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파지티브 데피닛은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겐 밸류가 양수라는 거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G가 주어진 시점에서. 물론 리마니안 매니폴드라는 전제하에서. 심플렉틱으로 가면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심플렉틱 매니폴드도 기본적으로 리마니안 매니폴드예요. 리마니안 매니폴드 플러스 추가적인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관찰은 깨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서브 리마니안 매니폴드예요. 그때는 저 관찰이 깨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리마크로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사실은 라플라시아는 제가 이거는 그냥 먹먹 소리를 들으세요. 혹시나 이제 미분기를 아시는 분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라플라시아는 뭘로도 볼 수가 있냐면 헤시안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로서 볼 수도 이제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크리스토퍼 심볼이 나오고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 카더라. 그냥 여기서는 카더라 통신 정도로만 던질게요.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한 거를 다시 정리하자면 저희가 유클리디안 라플라시안을 보았고 그 정의를 그레디언트랑 다이버전스의 합성으로서 라플라시안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레디언트랑 다이버전스가 일반적으로는 매트릭의 선택지에 디펜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적어보니까 이런 복잡한 형태가 나오더라까지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예요. 괜찮죠? 하지만 여전히 이 형태를 보더라도 전혀 저희 눈에 그게 뭔가 이제 심지어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가 될 것처럼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단계를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명이 좀 헤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는 설명들을 듣고 이해하시는 거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는 이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이해한다는 것도 여러 결이 있지만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물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도 이제 있는데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좀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아 저런 거였구나 좀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좀 그런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뒷얘기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리니어 알제브라 얘기를 좀 할게요. 요거를 토대로 얘기를 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를 주고요. 그 실수위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를 주고 이너 프로덕트를 이제 줍니다. 보통 이제 그냥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은 사실 언제나 힐베르트 스페이스예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고 그래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줍니다. 그래서 VS V로 가는 보통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부르죠. VS V로 가는 게 그 도메인이랑 코도메인이 같으면 그러면 저희가 리니어 알제브라로부터 뭐를 배웠냐면 제가 커널 메소드니 뭐니 하는 거 다 사실 있으시죠. 그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티스타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듀얼 지칭한 노테이션 아니고 어드조인트를 지칭한 노테이션인데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역시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첫 번째 슬롯에다가는 t를 붙이고요. 첫 번째 슬롯에다가는 t를 붙이고 그 여기다가 이제 x, y를 편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얘는 x로 고정해 주면 여기 포지션이 자동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y를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 이걸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본다면 그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에 이렇게 되는 원소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실 얘를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선형대수로부터 이걸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를 본 적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는 매트릭스를 저희가 오퍼레이터로 보면 그 매트릭스의 그 트랜스포즈가 정확하게 정체예요. 그냥 적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T스타도 결국에는 V에서 V로 가는 또 다른 리니어 오퍼레이터 혹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뭐를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냐면 이게 라플라시안을 정의하기 위해서 던지는 건데 그 이 두 개 그러니까 이제 T랑 T스타를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T스타랑 T를 합성을 하더라도 여전히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 혹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관찰을 가지고 저희는 라플라시안을 새롭게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리니어 알제브라 쪽이 사실 너무 펀더멘탈해 가지고 혹시 좀 불편하시면 알려주세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어져 이제 준 이제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지금 준 상태고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건 이제 듀얼 스페이스입니다. 그 듀얼 스페이스 정의는 그 혹시 모르시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듀얼 스페이스를 주고 그래서 이게 디멘전이 같아요. 듀얼 스페이스랑 벡터 스페이스 V랑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에서 아이소모피한 건 당연하거든요. 디멘전이 같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갖게 할 거냐면 그 이너 프로덕트를 포함해서 갖게 할 거니까 얘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얘를 정의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파이널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가 이너 프로덕트를 포함해가지고 두 개가 똑같은 경우를 이것들을 힐베르트 스페이스로서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힐베르트 스페이스 아이소모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정의가 이제 있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그냥 정의 자체를 지금 이거를 1대1 디행 관계가 되는 맵을 이제 빅 B라고 부른다면 지금 만약에 그 이 V 세계관에서 만약에 두 원소를 내적을 해준 거가 있으면 그러면 이 녀석들을 저 빅 B를 가지고 V 스타 쪽으로 태워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내적의 스타 붙인 노테이션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관계가 되는 걸로 그냥 정의를 할 거예요. 그냥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는 원래 없었던 거였냐면 지금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진짜로 세팅은. 이렇게 있는 건데 어떻게 한 거냐면 얘를 정의하자. 어떻게 되도록 지금
이거가 정확하게 이거가 되도록 그냥 정해야 돼. 그냥 그걸로 정의를 선택한 거예요. 왜 그게 정의가 선택이 가능하냐? 이 맵이 있다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이 맵은 디멘전이 같은 시점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 맵을 가지고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맵에 사실 디펜드하기는 해요. 괜찮나요? 사실 좀 리니어 알제브라 쪽으로 좀 알고 있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저희가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지금 기분이니까 그 사실 이게 이너 프로덕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을 그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거냐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벡터들의 모임이잖아요. 실제로는 그 각 포인트마다 탄젠트 그러니까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듀얼 스페이스랑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에 해당하는 이너 프로덕트를 다시 방금 한 위에 있는 관계를 가지고 얘를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사실 저희가 그레디언트 지금 이제 요쪽이 이게 다 벡터들이잖아요. 그레디언트 벡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준 관계라면 얘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디퍼런셜 폼들에 대해서도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노테이션들을 사실은 구분하지조차 않아요. 그래서 G스타랑 G랑 G랑 똑같은 걸로 보겠다. 사실은 이 센스에서.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아이덴티파이가 되는지를 아니까 보통 이걸 G스타라고 굳이 구분해 쓰지도 않고 그냥 G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미분기하 이제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포인트들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요지는 1대1 대응 관계가 이제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반대쪽에도 이너 프로덕트를 그냥 이 대응 관계가 유지가 되도록 그냥 정의를 하자. 그냥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뒷얘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제 배경 지식입니다. 선형대 수학. 정리하자면 이래요. 저희가 선형대 수학으로부터 뭐를 알고 있냐면 그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파이나이트 디멘션 벡터 스페이스가 이너 프로덕트가 있을 때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기분이면 그걸로부터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인듀스할 수가 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듀얼 스페이스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잘 정의해 줄 수가 있다. 어떤 관계가 되도록 여기에서 이너 프로덕트랑 여기에서 이너 프로덕트의 관계가 똑같은 걸로 유지가 되도록.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들고 있었던 어떤 벡터들의 모임,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들의 이제 모임 혹은 벡터 필드들의 모임을 디퍼런셜 폼 레벨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로 확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벡터 필드들에다가 뭔가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매트릭에다가 넣는 거 말고 디퍼런셜 폼에다가도 이제 매트릭에다가 넣는 거를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부터. 괜찮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이 아닐 수 있어요. 사실 굉장히 아이고 제가 끊겼나 보네요. 예, 예. 제가 지금 인터넷이 계속 안 좋더라고요. 이제 잘 들려요. 예.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갑자기 끊겼나? 지금 그 G 스타하고 G가 같다라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유 저게 정리해 주시는 이제 것까지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거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리니어 알제브라 파트. 총 그레디언트를 탄젠트 스페이스의 대표 원소로 많이 쓰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서 왜 하필 DF, DH는 이해가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게 왜 하필 그레디언트로 가지고 왔는지 좀 궁금해요. 같아질 때. 그 좋은 지적인데 좋은 지적인데 이유는 뭐냐면 그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했다시피 얘네들은 그 벡터 필드의 어떤 적절한 레프레젠터티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꼭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오늘 쓸 거는 얘만 쓸 거라 가지고 제가 이 관계가 되는 G스타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원래는 그 만약 벡터 필드 X, Y를 임의로 넣으면 지금 XY에 대응되는 이제 듀얼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스페시픽한 버전을 그냥 써놓은 거예요. 얘네에 대해서. 저기 X, Y는 그래도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여야 되긴 하죠? 네, XY는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여야 되고.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오늘의 목적은 여기만 얘기할 거예요. 네. 자, 혹시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그리고 제가 좀 말씀 누차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이거 듣고 되게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게 느껴지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자괴감 느끼지 마시고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 아는 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 뜻이 아니라 계속 나오거든요. 그 센스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 와닿는 것도 굉장히 세월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해도 새로운 게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그 좀 이런 게 있다 정도 들어보시는 것도 설명을 잘해주셔서 잘 이해됩니다. 네, 적절한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발표자를 춤추게 하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가 근데 그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이해하는 핵심에 해당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해를 못하면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저 리니어 알제브라 파트를 던졌고, 어떤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더 이상 라플라시안을 어떤 그레디언트에다가 다이버전스를 합성한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자 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생각을 안 하는 방식에다가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요 프레임워크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호치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저희는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정의할 거고, 이 호치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수학에서 중요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도. 자, 그래서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컴팩트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가정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토러스나 어떤 스피어처럼 더 이상 바운더리가 없이 꽉 채워져 있는 공간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운더리가 왜 없어야 되냐면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혹은 이제 어떤 스톡 정리라고 하는 테크닉을 쓸 때 바운더리 파트를 이제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팩트라는 가정이 세기는 한데 보통 이제 응용하는 것들 대부분 이제 컴팩트 사실 걸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가정이지만 일단은 신경 쓰진 않겠고, 그리고 저희는 뭘 하고 싶냐면 좀 어려운 컨셉이죠.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라플라시안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뭔지 한번 리마인드 할게요. 혹시나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다 잘 아시나요?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뭔지? 힐베르트 대략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힐베르트 스페이스니까 H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벡터 스페이스예요. 벡터 스페이스고 저희가 다 벡터 스페이스를 오늘은 다 오버 리얼해서 할게요. 그래서 실수 스칼라를 이제 받고 얘는 이너 프로덕트를 갖고 있는 걸 지칭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제가 디멘션을 파이나이트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로부터 저희가 뭐를 정의할 수 있냐면 아시는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많이 보시는 얘기들이요. 꼭 이 이너 프로덕트에다가 똑같은 원수를 집어 넣어주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놈을 정의할 수가 있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걸로부터 저희가 놈을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이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힐베르트 스페이스에다가 얘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걸 보통 이거를 놈드리니어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끊기신 것 같다. 제가 끊겼네. 아니요, 잘 들려요. 아까 끊겼다고 카톡 보내신 거구나. 아. 자, 그래서 이게 이 놈이 주어져 있으면 저희가 이걸로부터 뭐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되냐면 x 빼기 y라는 원수를 집어넣은 거를 가지고 x랑 y의 디스턴스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디스턴스 오브 x and y. 자, 그러니까 지금 뭘 한 거냐면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놈을 정의를 하고 그걸로부터 뭐를 규정할 수가 있냐면 디스턴스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디스턴스가 정의가 되면 이걸로부터 컴플릿이라는 컨셉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모든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한다라는 게 정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컴플릿이라고 부르는 거는 구멍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멍에 해당하는 리밋이 있으면 그걸 다 이제 메꾼다라는 그냥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수학적으로 코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적진 않겠고, 그래서 구멍 없이 빽빽하게 이 거리를 기준으로 구멍이 없는 경우를 이제 컴플릿이라고 부른다. 다시 들어오셨네. 다시 리마인드 해야겠다. 이거는 오늘 중요한 파트라 가지고. 혹시 놈하고 디스턴스가 1대1 대응이 안 되나요? 절대로 안 XY 돼요. 두 개를 주면 네. 이 모든 것들은 반대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요 얘기는 중요한 얘기라서. 그리고 오늘 하는 맥락이랑 상관없이 이거는 알고 계시면 두고두고 욕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둘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얘기할 건 힐베르트 스페이스면 힐베르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게 있고 반학 스페이스라고도 부르고 한글말로는 보통 반화하 공간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집합으로서는 벡터 스페이스인데 보통 이게 머신러닝에서 보통 이제 L1, L2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다 벡터 스페이스인데 함수들의 모임이라 가지고 파이나이트 디멘션 일반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스트럭처를 생각하는데 이너 프로덕트를 이제 주는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저희가 힐베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에다가 똑같은 원수를 집어넣은 거라서 놈 스퀘어를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반대는 참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너 프로덕트가 놈이 있다라고 해서 그 놈을 인듀스하는 이너 프로덕트가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 반례가 당연히 있어요. 아닌 경우가. 네네. 그리고 이 놈이 주어져 있으면 이 놈에다가 이 x랑 y는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니까 빼기가 잘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빼기를 한 걸로 x랑 y의 디스턴스라는 컨셉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스턴스라는 걸 놈으로부터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역시 반대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디스턴스가 있다고 그 디스턴스를 만드는 놈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다 이제 단방향들이에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있고 그걸로부터 그 놈이 있고 그걸로부터 디스턴스가 있을 때 그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구멍이 없는 공간을 컴플릿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힐베르트 스페이스의 정의는 뭐냐? 컴플릿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 스페이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지칭해요. 그래서 얘의 수학적인 정의는 컴플릿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이해가 갔나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를 주고 출발한 것이고 반학 스페이스는 뭐냐면 얘는 컴플릿 놈들이니어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보통 이제 LP 스페이스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LP 중에서 P가 그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되는 P는 오직 2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전히 반학 스페이스는 보장이 돼요. 그래서 놈 자체는 LP 놈이 되게 나이스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멍이 없는 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너 프로덕트 스트럭처를 갖는 경우는 오직 P가 2일 때밖에 없어요. 이거는 알고 계세요. 오늘 세미나랑 별개로 이거는 두고두고 굉장히 펀더멘탈하게 중요한 팩트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려는 얘기는 이제 핵심에 해당하는 얘기로 넘어왔는데 조금 이거는 사실 전공자들한테도 좀 어려운 설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이해가 안 가시면 혹시 레코드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여러 번 혹시 보시거나 아니면 잘 질문해 두셨다가 나중에 그 살펴보세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지금 목적은 라플라시안을 정의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미 봤지만 그걸 다시 정의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빌딩을 할 거예요. 목적은. 그러니까 컴플릿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사실 많이 쓰는데 단지 어드밴스드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만들어주니까 뭐부터 정의해야 돼요?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벡터 스페이스를 줄 거니까 벡터 스페이스는 뭘로 줄 거냐면 벡터 필드들의 모임을 그냥 줄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벡터 필드들 그걸 모아놓으면 그냥 그 벡터 스페이스 스트럭처가 이제 된다 칩시다. 그냥 탄젠트 번들을 사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들에다가 저희가 이 지금 이렇게 라운드 브라켓으로 쓴 거가 얘가 실제로 이너 프로덕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 어려워요. 그 하나하나 제가 좀 천천히 얘기해 보려고 할게요. 그래서 x랑 y는 벡터 필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노테이션은 메트릭 g를 지칭하는 노테이션입니다. 이 노테이션은. 제가 그래서 g라고 쓰기도 하고 꺽쇠로도 쓸게요. 다 이게 이너 프로덕트 지칭하는 그러니까 메트릭을 지칭하는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메트릭이 벡터 필드를 받으니까 얘는 잘 정의가 돼요. 물론 매니폴드 각 포인트를 받아야 되는 함수지만 잘 정의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 매니폴드 위에서 적분을 합니다. 물론 이 적분 자체도 그 매트릭을 거쳐가지고 정의가 돼요. 이 볼륨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 근데 이따가 칩시다. 그런 거 오늘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이슈지만. 그래서 이게 이 지금 x랑 y랑 내적한 거를 m에서 이제 적분한 걸로써 x랑 y의 내적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적분의 정의입니다. 적분이 아니다.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 그래서 그 벡터 스페이스는 이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스무스 벡터 필드의 모임을 생각해주고 물론 조금은 수학적으로 뻥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탄젠트 번들이라고 말해야지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준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로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게 컴플릿이 아니에요. 사실은 스무스라는 게 너무 센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재보면 이게 구멍이 나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딘가 이제 스무스가 아닌 녀석이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걸 다 집어 넣는 거를 L2의 컴플리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멍이 나 있어? 그럼 우린 그냥 구멍 다 메꿔버릴 거야. 그냥 이 뜻이고 수학적인 디테일은 그 시퀀스가 컨버지하는 포인트 다 넣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 정책. 그래서 이걸 L2 컴플리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L2, 이런 노테이션을 많이 보였어요. L2라는 노테이션. 그래서 방금 한 거에다가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을 다 모아주면 그 녀석이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되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수학적으로 정의하려면 이제 공은 좀 드려야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아까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한 팩트를 제가 갖다 쓸게요. 어떤 팩트를 저희가 다뤘는고 하니 지금 이제 탄젠트 번들 혹은 이제 각각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이너 프로덕트가 이제 매트릭이잖아요. 그러면 듀얼 스페이스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들 자체가 다 탄젠트 스페이스들이니까 벡터 스페이스니까 V예요. 그러니까 V 스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V 스타에 대해서 이게 두 개가 힐베르트 스페이스로서 아이소모픽 하도록 하는 또 다른 매트릭 G 스타를 저희가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똑같아지도록 정의하겠다라는 게 데피니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랑 X 스타 사이에서의 그 대응 관계를 가지고 지금 얘를 이 G 스타라는 걸 규정을 하자.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을 이제 코탄젠트 번들 혹은 이제 각 포인트마다 코탄젠트 스페이스라고 이제 불러요. 그냥 실제로 탄젠트 스페이스가 그냥 듀얼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듀얼에 대해서 이 지금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하겠다? 똑같이 정의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매트릭 이거를 여기다가 태우고 와요. 그래서 걔를 집어넣는 것들이 역시 다 그냥 적분을 해버립니다.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지금 이제 저 위에서 이걸 정의하고 있는 방식이나 이거를 정의하고 있는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정의해주면 이것도 이 코탄젠트 번들 위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얘도 컴플리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서 여기다가도 구멍이 난 걸 다 넣어요. 그걸 L2 컴플리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또 다른 힐브레드 스페이스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벡터 필드의 듀얼인 디퍼런셜 폼의 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퍼런셜 폼을 보통 이런 노테이션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디퍼런셜 폼들을 이제 이런 DF 같은 걸 보통 지칭합니다. DF, 뭐 DH 이런 것들을 보통 지칭해요. 디퍼런셜 폼 꼭 이렇게 생길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힐베르트 스페이스에 모아준 거를 L2 오브 이렇게 쓰자라고 제가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제가 지금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두 개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는 벡터 필드의 모임을 이제 잘 이제 모아서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만들자라는 걸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거는 디퍼런셜 폼들의 모임을 역시 힐베르트 스페이스로 보는 그러한 이너 프로덕트를 우리가 주자. 그런데 그 두 개가 서로가 상관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두 개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서로가 이제 관계가 있도록 지금 규정을 해준 거예요. 혹시 내벽 정의할 때는 G와 영향을 받나요? G에?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그 위에서도 이제 보시면 이 지금 꺽쇠가 사실 매트릭이에요. 왜냐하면 벡터 필드 두 개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꺽쇠 표시가 매트릭 표시예요. 얘가. 그게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적분을 해주고 있는 볼륨의 정의에도 사실은 매트릭의 선택지 디펜던시가 있어요. 매트릭을 토대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듀얼 스페이스에서 할 때에는 D 볼륨 G 스타라고 안 써도 되나요? 아, 그 좋은 지적인데 얘는 좋은 지적인데 음, 좋은 지적인데 확인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타가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감사합니다. 스타가 맞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이거 뭐 꼭 갖고 하는 어떤 심각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스타가 맞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같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할 수가 있다. 그냥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했던 D를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F를 넣는 것마다 편미분을 해가지고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실제로 지금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거가 함수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스무스 펑션을 받아다가 스무스 디퍼런셜 폼으로 보내주고 있는 거가 실제로 이 D라고 하는 이걸 보통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녀석인데 근데 이 각각의 공간들은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이 각각에다 주는 법을 방금 사실 일종의 본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거랑 상관이 있지만 그래서 이 녀석에다가도 L2 컴플리션을 해줄 거고 이 녀석의 L2 컴플리션 해준 거를 아까 저희가 위에서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이 D는 왜냐하면 스칼라에 유지되고 덧셈 다 그대로 유지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D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도메인이랑 코도메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도메인을 이 힐베르트 스페이스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도메인도 L2 컴플리션 해가지고 얘도 힐베르트 스페이스 바꿔줘요. 그래서 둘 다 힐베르트 스페이스로 바꿔줍니다. 이거 왜 이렇게 바꾸고 있냐? 힐베르트 스페이스 가운데에서만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가 정의가 돼요. 그래서 아까 리니어 알제브라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리니어 알제브라를 어떻게 쓰고 있었던 거냐면 지금 물론 이게 V에서 V로 가는 특정 상황을 생각하게 되죠. 사실 여기서 핵심은 둘 다 파이널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 언제나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보장이 돼요. 이 인피니트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힐베르트 스페이스 간에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드 조인트가 사실은 인듀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위해서 지금 뭐를 만들어 준 거냐면 둘 다 이제 일단은 힐베르트 스페이스 간에 어떤 그러니까 두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거 사이에 리니어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었 그걸로 D를 보자라는 게 지금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만든 컨스트럭션으로부터 힐베르트 스페이스 어드 조인트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지금 도메인이랑 코도메인의 위치가 서로가 바뀌어요. 이게 잘 정의가 됩니다. 아까처럼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의 정의가 잘 돼요. 근데 그 디테일들은 다루진 않을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는 여기다가 스타를 붙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아니다. 아까 이거 안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맞을 거예요. 그
그래서 이게 지금 D스타는 어떻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너 프로덕트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여기서 지금 D가 들어가요. 희철님이 발표가 방금 끝나셨다고 하네요. 박사들의 삶이 쉽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D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다 뭐를 받아주는 거냐? 디퍼런셜 폼을 받아주는 거니까 여기가 이너 프로덕트로서 스타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 D를 이쪽 좌변에다가 이항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항을 해주면 지금 이제 얘는 이제 어디서 보고 있는 거냐면 얘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이너 프로덕트 노테이션을 썼지만 사실 이거는 펑션 두 개 그냥 곱하고 있는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되는 D스타가 유일하게 역시 잘 정의가 된다는 거를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마디로 D스타의 정체는 뭐냐면 이 관계를 만족하는 유일한 오퍼레이터. 이게 잘 정의가 되더라라는 게 이제 수학적인 어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가 되면 이제 보세요. D는 L2 그러니까 이제 이 펑션들의 모임에서 이 스무스 펑션들의 L2 컴플리션하는 공간에서 그 디퍼런셜 폼을 L2 컴플리션한 걸로 가는 연산자였는데 이 D라고 하는 거는 오셨네요. 요 얘기는 좀 해야겠다. 어서 오십시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참 늦은 시간까지. 뭐 계산이 이상하다고 태클이 엄청 들어와서 그거 같이 증명하고 있었네요. 제가 1분 만에 후루룩 지금까지 한 얘기 요약하겠습니다. 다 하시는 얘기라 가지고 네. 라플라시 오늘 얘기하려는 건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정의 이해하려는 게 목적이고요. 네.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플라시안이 다이버전스랑 어떤 그 그레디언트의 합성인 거는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점을 리마니안일 때도 똑같이 어떤 리마니안 그레디언트랑 리마니안 다이버전스의 합성으로 여길 수 있을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네. 이제 그 복잡한 형태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거를 소위 그 호치 라플라시안으로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괜찮으면 다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른 분들 괜찮으시죠? 제가 여기서부터는 그냥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다시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얼마 어차피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벡터 필드를 받아줄 때 저희가 벡터 필드 XY를 이제 줄 때 리마니안 매니폴드 위에서 그러면 지금 이 꺽쇠 표시는 이제 당연히 리마니안 매트릭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리마니안 매트릭이 지금 펑션마다 그러니까 포인트마다 정해야 되는 함수니까 이거를 리마니안 볼륨을 기준으로 적분을 한 걸로 X랑 Y의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벡터 필드들의 모임을 주고 그 벡터 필드의 모임에다가 스칼라 밸류가 나오도록 강제적으로 각 그 리마니안 매트릭 값을 어사인한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적분을 해버리자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무스 벡터 필드의 모임에다가 이 지금 라운드 브라켓으로 쓴 거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는 되겠지만 당연히 이게 그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일 테니까 당연히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L2 컴플리션을 해준 거를 이제 생각해주면 이게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힐베르트 스페이스는 설명해드릴 필요는 전혀 이제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탄젠트 번들이랑 코탄젠트 번들을 힐베르트 스페이스로서 똑같이 아이덴티파이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여기다가 매트릭을 정의해주면 되는 거죠. 대응해가지고 같아지는 걸로 G스타 그냥 정의해주면 될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똑같이 지금 그 스타들을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꺽쇠 스타로 쓴 거를 이제 정의를 해줄 건데 그래서 얘는 그 코벡터 혹은 이제 디퍼런셜 폼에다가 지금 그 스칼라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 역시 지금 대응되어 있는 이너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이 코벡터들 집어 넣어주고 그걸 이제 함수로서 이제 매니폴드 위에서 다 지금 적분해 준 걸로 얘 이제 또 스칼라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하자. 그럼 또 잘 정의가 될 거예요. 이너 프로덕트로서.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제 그 스무스 디퍼런셜 폼들의 모임에다가도 이제 L2 컴플리션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보통 디퍼런셜 폼 노테이션은 보통 이런 식으로 오메가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런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나올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듀얼이 원래는 되나요, 그게? 듀얼은 아니고요. 그냥 원래는 여기서 듀얼 관계가 있었던 건데 그냥 일단은 힐베르트 스페이스 두 개를 그냥 네. 만든 거예요. 현재 네. 만들어 놓고 이거 왜 하고 있냐면 그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 정의하려면 힐베르트 스페이스 스트럭처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가 스무스 펑션에서 스무스 디퍼런셜 폼으로 가는 그냥 리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오퍼레이터잖아요. 원래는. 네. 그런데 이것들 뒤에다가 듀얼을 그러니까 이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의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각각을 이제 힐베르트 스페이스로 컴플리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컴플리션은 이 녀석이 될 거고요.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괜찮죠? 그리고 스무스 펑션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L2 컴플리션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냥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함수 그냥 제곱해서 적분해주는 그냥 함수 네. 두 개 곱해서 적분하는 걸로
그냥 컴플리션 해버리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D가 이제는 어디 그 두 힐베리트 스페이스 간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그 이제 힐베리트 네. 스페이스 어드 조인트를 골라줄 수가 있고 그때는 이 도메인이랑 코도메인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거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스타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이제 정의되는 방식이 지금 이제 이 좌변 쪽이 지금 이게 지금 디퍼런셜 폼들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매기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아이덴티파이한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접근한 거에서 지금 이 D를 이쪽으로 넘겨준 거가 그럼 얘는 이제 그 각각은 지금 이제 그냥 펑션들이라 가지고 그냥 펑션 그냥 곱을 지칭합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거가 되도록 하는 유일한 디스타로 정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디스타의 정의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부터 뭐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되냐면 지금 이제 D랑 디스타의 관계를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D라고 하는 맵은 그 펑션들의 모임에서 그 디퍼런셜 폼들의 모임으로 가는 녀석이었고 디스타라고 하는 거는 폼들의 모임에서 다시 펑션으로 가는 녀석이니까 이거 두 개를 합성을 합니다. D부터요. 그러면 D부터 합성을 한 다음에 디스타로 보내주게 되면 그 L2 펑션에서 L2 펑션으로 가는 맵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리니어 맵이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호치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고 이게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정체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네. 갔다가 다시 오는 거네요. 그렇죠. 갔다가 다시 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L2에서 그러니까 이제 L2 펑션에서 L2 디퍼런셜 폼으로 보냈다가 다시 L2 디퍼런셜 폼에서 다시 어드 조인트를 이용해서 다시 펑션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정의 자체만 놓고 본다면. 네. 그런데 이게 뭐 좀 어쩌라는 거냐 생각이 사실 들죠. 뭔 짓이냐 이게라는 생각이 이제 드니까 저희가 알고 있었던 얘기를 다시 보죠. 저희가 아까 라플라시안 혹은 라플라스 벨트라임 오퍼레이터 어떻게 정했냐면 그 리마니안 그레디언트랑 다이버전스의 어떤 합성으로 저희가 라플라시안을 볼 수 있다. 이걸 리즈너블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등에 생뚱맞은 걸로 이상한 오퍼레이터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박스를 붙였습니다. 그 트라이앵글로 앉았고 알고 보니까 어떻더라? 두 개가 같더라. 물론 사인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이슈 아니고 사인은 그냥 필요하면 저희가 그냥 붙여서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렇게 생뚱맞게 정의해 준 거가 정확하게 뭐랑 똑같더라. 아까 우리가 다이버전스에다가 그 그레디언트에다가 다이버전스 합성해 준 거랑 정확하게 같은 녀석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 증명은 적어놨는데 이거 실제로 증명 인테그레이션 파트 쓰는 건데 이거 제가 그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야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받아는 드릴게요. 근데 그 오늘 좀 헤비한 것 같아서 그냥 팩트로만 그냥 알고 보니까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것만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라플라시안의 정의를 선택해도 되겠죠. 이 시점에서는. 그게 사실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라플라시안을 새롭게 지금 이걸 호치 라플라시안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호치 라플라시안이라는 걸 정의하는 거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정의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가 있고 그걸로부터 라플라시안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고전적인 센스랑 같더라. 신기하죠, 사실은. 계산 적어놨으니까 말씀드리시면 하는 것만 보이면 라플라시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되나요? 정의는 아니었잖아요. 저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그 제가 아까 그래서 뭐라고 그 뻥을 쳤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않겠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제가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저게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저희가 정의하기 나름이거든요. 제 말은 그 클레임만 증명이 되면은 라플라시안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이 두 개가 펑션에 대해 스무스 펑션들에 대해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무스 네네. 펑션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같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얘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이 정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헤비하신 거였으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 지금 이상한 라플라시안을 저희가 지금 정의하는 과정에서 힐베르트 스페이스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어드 조인트라는 걸 이제 줄 필요가 있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줘요. 그래프를 준다는 거는 그 이제 어떤 꼭지점들이랑 벌티스들이랑 이제 요런 이제 매트릭스를 줄 건데 그 기본적으로 이 저희가 벌텍스의 모임은 오직 저희의 목적에서 파이나이트만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제 카디널리티가 그냥 원색에서 그냥 n이라고 하겠고 이 지금 W는 엣지는 아니고 이제 뭐냐면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인데 이 녀석은 그 조건이 좀 걸려요. 그 엣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지티브 시메트릭 n by n 매트릭스는 여기서 저는 사실 처음 보는 단어인데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정의가 뭔가 보니까 그냥 저게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라고도 하고 그래프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그렇군요. 네. 저는 처음 그냥 들어봤습니다.
그냥 포지티브고 이제 i번째랑 j번째 제로원이 가장 심플한 케이스고 그게 i번째랑 j번째랑 관련이 있으면 1, 관련이 없으면 0. 그리고 또 새롭게 이게 뭐 스페셜 스태티스틱이나 그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 이제 또 둘 간의 두 이제 스페이셜리 코릴레이트 있는 스페이스들 간의 그 중심부들 간의 거리를 로 정의로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은 포지티브로 하는 거. 그래서 두 개가 가까우면은 저기 값이 작고 두 개가 크면은 값이 크고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고. 그 결국에는 이제 i번째랑 j번째 베리어블들이라고 해도 되고 그 i랑 j 두 개가 가깝냐 뭐냐 아니면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걸로 하죠. 아니면은 또 그 있잖아요. 그 페어와이즈 디스턴스 매트릭스 이런 걸로도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네, 그 값진 코멘트 감사합니다. 수학적인 정의로는 그냥 이거더라고요. 그 일단 시메트릭이고요. 그냥 IJ 바꾼 것 같고 그리고 각각 다 논 네거티브. 그 다이아고날 0이고요. 그죠. 다이아고날이 0인 컨디션도 들어가나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수학적으로 그게 어떤 이게 솔직히 다이아고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랑 자기는 항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계산상의 문제가 때문에 0으로 넣을 때도 있고 그냥 1로 넣을 때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네, 일단은 저는 이거를 정의라고 일단은 이해를 했는데 그 필요하면 좀 더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맥락에서는 이걸로 충분한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가 지금 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엣지, 그가 이제 i에서 j까지 지금 어떤 엣지가 지금 있다라는 거는 지금 요 ij 성분이 지금 포지티브인 걸로 규정을 하겠고. 그래서 이 디그리라고 하는 게 아까 저희가 봤던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에 해당하는 거랑 상관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디그리라고 하는 펑션은 어떻게 지금 정해줄 거냐? 각각의 di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저 지금 성분들을 이 i 픽스해 놓고 j를 지금 썸을 돌리는 걸로 정의를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 각각의 di들은 다 포지티브라고 가정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각각의 꼭지점들은 엣지를 한 개씩은 갑니다. 뭐 바로 사실 와닿아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지? 괜찮죠? 그리고 이 꼴배기 싫은 정의 이 맨 그럼 마지막 다이아고날은 1이어야 되네요. 오케이. 네. 그런가요? 그죠? 그런 뜻 아닌가요? 지금 저게 1보다 0보다 크다는 거는 관련이 없을 수 지금 좀 헷갈리는 게 관련이 i번째랑 i번째가 모든 j에 대해서 i가 아닌 모든 j에 대해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0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다이아고날이 1이라는 거를 어떻게 뭐 가정을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조건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산상. 건가? 네. D가 다이아고날이 아니라 합 디그리로서의 D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wi를 j를 1부터 n까지 다 더하잖아요. 네네. D가 포지티브이려고 그러면은 다이아고날 파트가 포지티브여야 되잖아요. 만약에 i가 모든 j랑 관련이 없으면. 근데 모르지 않나요? 일단 지금 이 정의만 갖고 보면. 근데 그죠? 지금 좀 그러니까 그게 근데 헷갈려서 말씀하신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있으니까 사실은 다이아고날 파트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성분들을 다 살아있는 거를 모델링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프에서도 보면은 어떤 노드 한 개가 다른 애들이랑 안 이어지고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애들 있으면은 걔는 아무 애들이랑 관련이 없는 건데 그거에 다이아고날을 0으로 해버리면은 이 조건이 안 되니까 다이아고날 1 조건을 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수학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뭐 네,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좀 나중에 다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의 함수들을 고정을 할게요. 그래서 양의 실수값만 도메인이랑 코도메인으로 갖는 함수를 각각 이제 그 카이랑 이제 피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이 이 두 함수에 의존해요. 그래서 이거 바꿔주는 것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수학 공부 해보신 분들은 이런 노테이션이 무슨 노테이션인지 이해가 가요. 이거는 무슨 노테이션이냐면 V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을 모아놓은 걸 지칭해요. 그런데 지금 V가 그 벌텍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파이나이트 셋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파이나이트 셋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을 그냥 모으고 있는 거가 지금 첫 번째 거고 그 엣지에서
그 R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을 엣지니까 얘는 지금 실제로는 각각의 원소들을 이 IJ들을 그 IJ는 1부터 n까지를 모아놓는 거를 지칭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R로 태우는 함수들을 이제 모은 거가 이 노테이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힐베르트 스페이스로 보려고요. 그 라플라시안 정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 이 녀석에다가는 어떻게 줄 거냐면 지금 V에서 R로 가는 함수를 받아줬으니까 그러면 얘가 원소를 총 n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곱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리고 저 디그리에서 만들어준 저 di를 곱해주는 건데 이 카이를 태워가지고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스에서 지금 카이랑 디펜던시가 이제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괜찮죠? 정의 지금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지금 이제 R2에서는 지금 이 함수들의 모임에서는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 그 이너 프로덕트 자체를 2분의 1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것들을 받아주는 거니까 그것들을 지금 다 받아줘요. 그래서 IJ는 1부터 n까지 다 받아주고 역시 지금 저 지금 오메가라고 해야 되나? 오메가 IJ를 저 P에다가 지금 태워가지고 곱한 거를 다 지금 썸을 하는 걸로써 정해줍니다. 당연히 시미트릭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너 프로덕트가 돼야 되니까 시미트릭 바이리너까지는 오케이인데 파지티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 요 조건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그 뭐 되겠지 생각은 이제 했는데 그 아마 요거가 웰디파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 이제 희철님이 설명해 주신 게 필요할 수는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된다고 치겠습니다. 사실 저 이거 다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는. 근데 이게 파지티브 넘버인 거는 맞는데 잘 되나? 근데 귀찮아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된다 치고 넘어갈게요. 레퍼런스에서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확인하지 않았어요.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걸로부터 그 힐베르트 스페이스 스트럭처를 지금 준 거를 이제 노테이션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벌텍스의 모임은 힐베르트 스페이스 이렇게 부르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카이의 디펜던시가 이제 있으니까 얘를 지금 붙여놨고요. 그리고 엣지들의 모임에는 힐베르트 스페이스에는 지금 이 P의 디펜던시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나왔어요. 이제 힐베르트 스페이스 간에 이제 맵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또 그 맵, 저희가 했던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에 지금 이제 해당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또 감마라는 또 다른 함수 하나 더 붙일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이거에 의존되는 지금 그 일반성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디퍼런스 오퍼레이터로서 어떻게 정해 주냐면 이 두 힐베르트 스페이스 간의 맵으로서 규정을 할 건데 그 이 F를 여기로 보낼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어떤 시점에서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DF라고 썼어요. 뒤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정해 주냐면 얘는 그러면 F는 벌텍스에서 R로 가는 함수였고 얘는 지금 엣지를 받아주는 함수니까 그걸 정의해 줘야 돼요. 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엣지에 있는 엘리먼트를 하나 받아주는 것마다 지금 이제 IJ 성분마다니까 이거 잘 정의되죠? 지금 감마는 픽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웨이트로서 주고 그냥 이 J번째에서 I번째를 그냥 뺀 것으로 이게 사실 가장 내추럴한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그걸로 디퍼런스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은 여기 바운디드 오퍼레이터라는 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수학적 용어인데 신경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벌텍스가 이제 파이나이트 개가 있으면 이게 지금 DR이라는 게 리니어 오퍼레이터에서 웰 디파인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가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는 정확하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요 관계가 성립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가 성립하는 유일한 오퍼레이터로서 그리고 이 도메인이랑 코도메인의 위치가 바뀌어요. 자, 그럼 이제 목적을 다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 릴레이션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적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기더라. 그래서 지금 형태를 보면 카이에도 디펜던시가 있고 감마에도 있고 B에도 이제 들어가 있고 여기 뭔가 열심히 빼놓은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U는 이제 엣지를 지금 받아주는 거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온대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다 된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데피니션은 무엇이냐? 그 D랑 D스타 여기서 지금 감마를 그냥 제가 뺐습니다. 그 디펜던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의 합성으로서 정의하는 걸 저희가 그래프 라플라시안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똑같죠? 호스트 라플라시안이랑. 그래서 여기 힐베르트 스페이스 가는 맵인데 그러면 이게 뭐를 만족할 거냐면 정의상 만약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결국에는 같은 데에서 같은 데로 가는 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왔다 갔다로 정의가 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벌텍스들의 그러니까 벌텍스 위에서의 함수에서 벌텍스 위에서 함수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거 두 개를 이제 여기다가 지금 아까 정의한 이너 프로덕트에 넣으면 그럼 이게 정의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정의상 이렇게 넘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관계로 디스탈 저희가 어드조인트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를 이쪽으로 한 번 더 넘길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셀프 어드조인트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 자체가. 그리고 말 이해 가네? 이렇게 했을 때 어드조인트 해가지고 같아졌으니까 이걸 셀프 어드조인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이거가 다시 이제 D 스타 D니까 이거니까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맞죠? 그러면 똑같은 원소에 이너 프로덕트 넣으면 이너 프로덕트 정의상 논네거티브여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뭘 보인 거냐면 셀프 어드 조인트고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션을 보인 거예요. 최소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라플라시안에 만족해야 되는 보통 이제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정의한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적어보게 되면 아까 저희가 디스타를 썼잖아요. 이 복잡한 형태로. 그래서 그 형태를 가지고 적어보면 이렇게 생기더라. 라는 게 이제 형태예요. 그러니까 형태 다 얻었네요. 자,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요게 이제 마지막 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서 이 맨 마지막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카이가 1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카이가 지금 1이면 그 지금 이거 두 개 형태 이제 보시면 여기가 그냥 안 나와요. 카이 1이어도 됩니다. 그냥 컨스턴트 밸류로 그냥 1이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 무시해주냐면 이거 P랑 감마도 그냥 다 그냥 1 처리해버리면 이거 그냥 이거 나오거든요. 그렇죠? 1 처리하면 이거 나오고 그리고 그 뭐냐 그러니까 이제 감마를 이제 어떻게 주는 거죠?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잠시만요. 얘를 그냥 1로 처리를 해버리고 제가 이거 사실 정확하게 이거 잠시만요. 정확하게 뜯어봐야겠다. 어떻게 저게 나오네? 잠시만요. 파이는 아이덴티티로 하고 파이는 아이덴티티로 잡고 네 그러면 얘 나오고 그리고 얘를 그냥 1로 주면 얘 그냥 1이 되고 이게 썸이 돌면서 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네요. 그런 조건이 걸려 있긴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 스페셜 형태로 이제 그게 DI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닌가? 요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 사실 맞춰보진 않았어요. 어때? 너무 대충 넘어가는 감이 있지만 대충 이런 형태가 이제 그러니까 좀 스페시픽한 형태라는 건 대충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형태가 요 두 가지 형태가 이제 되더라라는 게 이제 그 줄거리가 이제 되고 그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요거 이제 맞추는 것부터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지금 저희가 정의한 이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사실 저희가 본 호치 라플라시안이 사실 그 라플라스 벨트람이잖아요. 그래서 라플라스 벨트람의 디스크리타이제이션으로서 이제 얘를 보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 포인트 개수가 늘어나면 거기로 컨버지하는 이제 결과가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커널 메소드 같은 거를 이제 써가지고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나이스하게 쓴 다음에 이걸 이제 MCMC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FFT 방법을 이제 쓰면 계산해서 이제 되게 나이스한 이제 이점이 있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준비해가지고 계속 나눠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저희가 MCMC 하던 것과 그래프에 적용한다는 게 관련이 조금 있는 건가요? 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잠시만요. 사실 저희가 같이 그거 보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제 하도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 거는 다음에 이제 논문인데 이해하고 싶은 거는 다음에 페이퍼였어요. 저희가 한 2주 전에 같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페이퍼가 이제 그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기본적으로 MCMC에 적용을 하는 페이퍼인데 제가 이제 불편하게 생각했던 게 이게 갑자기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하니까 이게 왜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냐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싶었고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FFT를 이용해서 계산을 나이스하게 할 수 있더라라는 거에서 왜 이게 어디가 봐서 라플라시안이냐라는 걸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프라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벌텍스나 엣지라는 게 지금까지는 안 다뤘던 구조인데 그 구조가 나온 배경이 그냥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는 매니폴드 위에서 포인트 유한하게 뽑은 거에 대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혹시 다른 코멘트나 다시 띄울까요? 혹시 없으시면 일단은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연결해서 할게요.